네. 그, 2.3 그 연습 문제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연습 문제가 서브스페이스하고 스팬하고 이 선형 독립에 관한 연습 문제인데요. 여기 이제 2.3.3C를 보면은 R3에 속하는 다음 세 개의 벡터들의 집합이 생성하는 공간이 직선인지 평면인지 R3 전체인지 판별하고 직선이나 평면이면 방정식을 쓰시오 해가지고 요게 그 세 개의 벡터들의 이제 집합이 써져 있는데요. 어,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구하라는 거가 되거든요. 예, 여기다 써보면 스팬. 어, 저는 이거 열 벡터 형식으로 쓰는 걸 그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콤마 0, 1, 마이너스 1, 콤마 2, 5, 1. 예. 요거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스팬의 정의를 생각해야 되죠. 스팬의 정의는 뭐냐면 요 집합의 원소들인 세 개의 벡터, 세 개의 벡터의 모든 가능한 선형 결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임의의 스칼라 세 개를 써가지고 C1 1, 2, 1 더하기 C2 0, 1, 마이너스 1 더하기 C3 2, 5, 1 이렇게 하고 이 C1, C2, C3는 뭐 그 실수해서 가져온 임의의 스칼라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선형 결합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형 결합이 이제 어떤 기하적 의미를 갖는가를 찾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요거를 이제 그 어떤 행렬 곱하기 벡터, 벡터 이렇게 표시할게요. 요런 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거 바꿀 수가 있거든요. 요걸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이코르로 이렇게 하고 어떤 행렬을 쓰면 될까요? 먼저 12101 마이너스 1, 251을 A로 놓고 네, C1, C2, C3를 X 벡터로 만들면 그쵸. 요게 똑같은 식이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벡터들을 열 벡터로 해서, 그죠? 우리 온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요게 1, 2, 1, 0, 1, 마이너스 1, 그다음에 2, 5, 1하고 요게 이제 요 찢어져 있는 이 개수들이 이렇게 벡터를 형성하는 거죠. 이렇게 C1, C2, C3. 예. 예. 요게 요렇게 된다는 걸 아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요게 이제 AX가 되는 거죠. 요거 AX. 예. 예. 이렇게 되면은 요거 행렬을 A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이게 뭐냐면 레인지 A가 뭐냐 이걸 묻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치역의 원소를 저희가 임의로 그냥 X, Y, G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치역의 원소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결국은 요거, 요 선형 시스템을 푸는 게 되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일종의 뭐 이런 꼴이죠. AX는 B꼴. 이런 꼴의 선형 시스템을 푸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걸 첨가 행렬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첨가 행렬.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로 하면은 0, 1, 마이너스 1, 2, 5, 1 하고 여기가 X, Y, Z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그 기본행 연산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 기약행 사다리꼴을 만들어 볼게요. 예. 그러면 예. 이거 한번 일일이 다 해볼게요. 예. 요거를 이제 두 번째 행에서 두 번째
두 번째 행 맞죠? 두 번째 행에서 첫째 행에다 2를 곱해가지고 빼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앞에 걸 이제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계산 맞게 하는지 잘 봐주세요. 102 되고 여기 앞에가 0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2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5에서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1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x고 어, y에서 앞에 x에다 2를 곱해서 빼줘야 되죠. 2x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것도 세 번째 행도 바꿔볼까요? 세 번째 행은 첫째 행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빼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0이 되고 이 앞에를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되고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1 되고 여기는 z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요 세 번째 거를 다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어떻게 하면 없어지냐면은 R3에다가 더하기 R2를 해보면 되겠다. 그죠? 예, 이렇게 하면은 위에 거는 그대로고요. x 그대로 되고 0, 1, 1 그대로 되고 y 마이너스 2x 그대로 되고 여기가 이제 다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요거랑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y 플러스 g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선형 시스템은 반드시 이거는 해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더라? 이렇게 말하나요? 컨시스턴트? 예. 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여기 이 C1, C2, C3를 곱해가지고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해가. 예. 해가 있으니까 결국은 해가 있으려면은 요게 0이 돼야 되죠. 그죠? 예. 요게 0이 아니라는 순간 해가 없는 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해가 있어야만 하니까.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3x 플러스 y 플러스 g는 0이 되고, 예. 뭐, 이거를 앞에 거를 뭐, 그냥 플러스로 바꿔준다면 이렇게 되겠죠.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g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이 벡터들의 집합이 생성하는 공간은 이렇게 평면이 되는 거죠. R3 전체는 아니고 평면이 되는 거죠. 예. 어, 선생님, 여기 약간 네, 약간 덜 관련된 질문이긴 한데, 네, 책을 보다 보니까 이 네, X, Y, Z가 나오는, 네. 죄송합니다. 이거 그래프 그리는 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미적분 할 때 배웠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그래프 그리려면 전 너무 난감해가지고, 아, 혹시, 이거요? 예, 아, 이거는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어, 여기다 그려볼까요? 여기다 근데, 그려보면 뭐 제일 쉬운 방법은 아이고 이게 꼭 생기더라. 이게 제가 조작을 잘 못해요. 이렇게 이게 이제 x, y 지축 그린 다음에 그 절편을 찾으면 제일 쉬워요. 절편은.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 x가 x에다 0을 넣고 y에다가 0을 넣으면은 어 z 값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음. x가 0이고 y가 0일 때 z는 0이네요. 네. 예, 네, z는 0, 그러니까 여기네. 여기네. 이렇게 점을 찍고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또 이거 좀 이상하다. x가 0일 때 y 플러스 g는 0이니까 y 플러스 g는 0을 그리면 되잖아요. y 플러스 g는 0이요? 네. 음, 음, 이게 일단 x, 0을 지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법선 벡터로 생각해 보면 제일 쉬울 수도 있겠다. 그죠?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법선 벡터니까 이렇게 어떻게 할까? 1, 2, 3이고 3, 이게 마이너스 1이면 뒤로 가네요. 마이너스 1 뒤로 요로 마이너스 1 가고
그다음 마이너스 1. 그러면은 뭐 벡터가 조금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리기 어려운데 요 방향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것하고 수직인 이게 3차원이라 그리기는 좀 힘든데 원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뭐 요런 모양의 뭐 평면이 되겠죠. 근데 물론 이제 이 평면이 이렇게 한정적인 게 아니고 무한히 이렇게 펼쳐져 있는 평면이 되겠죠. 여기 법선 벡터 여기에 수직인 법선 벡터를 그려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예, 법선 벡터하고 수직인 어떤 평면을 그리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아니요, 맥센스예요. 네, 네, 그 네, 기억이 한 개도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법선 벡터 근데 얘기하시니까 이제 하여튼 여기서 이제 항상 이게 0이라는 게 좀 특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0이 돼야지만 왜냐하면 이 평면은 0 그 원점을 포함해야 되잖아요. 평면이 원점을 포함해야 되니까 x에다 0, y에다 0, z에다 0을 넣으면 이게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항상 0이 돼요. 요 레인지 A나 이런 걸 구하면 이게 부분 공간이잖아요. 부분 공간이기 때문에 아, x가 0이고 y가 0이고 g가 0인 경우가 이 식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야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0인 방정식이 나와요. 보면. 예. 선생님, 근데 위로 이게 올라가서 부분 공간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레인지 A. 요게 레인지 A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요 식이. 요 식이 레인지 A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요게 요게 레인지 A. 뭐 용어에 친숙하기 위해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컬럼 스페이스거든요. 예. 요 컬럼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는 거죠. 요거랑 요거랑 요거의 아이고 왜 이렇게 되더라? 예. 요거의 선형 결합으로. 저는 컬럼 스페이스라니까 바로 헷갈리는데요. 음. 이게 그 아까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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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했는 거 그거 합한 거가 만드는 सब스페이스가 컬럼 스페이스인 건가요? 요거 요거랑 같은 뜻이에요. 예. 지금 요걸 한 거잖아요. 요거 스팬. 요게 임의의 어떤 그 스칼라들 개수들을 곱해서 이렇게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들. 예. 예. 그게 여기서는 range of A하고 똑같은 건가요? 똑같은 거예요. 예. 왜,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걸 계속 반복해서 했었거든요. 왜 컬럼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를? 그 컬럼들로, 여기에 컬럼들, 이 열들의 스팬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이란 뜻이죠. 부분 공간. 음, 예.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음. 그 이게 121, 01, 마이너스 1, 251 이것들이 다 벡터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 벡터들이 그 A라는 행렬이 되고 네. 그 A라는 행렬과 또 X라는 벡터의 네. 곱으로 나오는 선형 시스템이 네네. 되는 요 과정이 네. 뭐 이렇게 설명을 요 부분이 좀 확실하게 이해는 잘 안 돼요. 네. 여기에서 여기 가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네. 가는 거. 예. 요게 이제 오늘 선생님도 요거를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오늘 선생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 제가, 전 선생님 저 짧은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네네, 네, 그, 여기 이거 있잖아요. 네, 이게, 이게 컨시스턴트 하기 때문에 음, 얘가 0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네네. 요 꼴은 전부 다 X 값이 있는 건가요? 앞에, AX는 B가 컨시스트 할 수도 있고, 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일반론적으로는 그런데, 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여기다가 C1, C2, C3가 있어가지고, 이걸 어떤 걸 정해서 우리가 곱한 걸 보는 거잖아요. 네. 선형거라. C1, C2, C3가 있다고 우리는 가정하고 아, 여기서 시작해서 이거를 X, Y, G라고 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 X랑 여기 얘랑 같은 그렇죠. 거니까. 그냥 이런 걸 어, 묻지 않고 통상적으로 AX는 B라는 경우를 해서 X가 있냐,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물어보면은 존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미 이 선형 결합이라는 이 스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스팬에서 요것들이 C1, C2, C3가 있어서 요렇게 그 선형 결합으로 나타낸 거를 다시 이 행렬로 표현한 거니까 당연히 C1, C2, C3가 있다는 전제에서 우리가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있을 감사합니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조금 그 김한건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시간은 좀 잡아먹을 것 같긴 한데 요거를 빈칸에다 제가 빈칸 많은데 와서 해볼게요. 이거를 어,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일 쉬운 게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A, B, C, D라는 행렬. 근데 이 행렬은 우리 전에 온 선생님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AC라는 게 뭐냐면 요 AC 우리 이거 옛날에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했었거든요. 요게 뭐냐면 어떤 선형 변환이 있어서 요거 요거 1,0 요거 요게 바로 AC예요. 예, A시고 선형 변환을 해서 0, 1을 바꾼 게 요게 BD예요. 온 선생님 맞죠, 이거? 맞죠? 예.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에 했었잖아요, 이거. 이거가 잘 기억이 안 나면 그 오창희 선생님이 하신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네. 여기다가 이제 그 XY라는 벡터를 곱해 볼게요. 예? 요 벡터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 일단 A, B, C, D를 이렇게 썼나? A, B, C, D를 쓰고 예. 요게 X, 여기다 큰 괄호를 치고 X에 1,0 이 요 벡터라는 게 나중에 이제 베이시스라고 나오게 되지만 베이시스들의 선형 결합인 거예요. 더하기 Y 0,1. 예.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X, Y라고 간단하게.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아시겠죠? 네, 예. 그러면 이게 그 선형 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게 선형 함수의 정의잖아요. 이게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선형 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요게 x가 앞으로 나가고 어, a, b, c, d가 되고 1,0 더하기 아이고 좀 공간이 부족하다. y가 나오고 a, b, c, d가 되고 0,1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선형함수예요. 선형함수는 먼저 이렇게 저기 정의역에서 스칼라 배를 하고 뭐 더하고 해가지고 함수로 보내는 거나 함수로 먼저 보내놓고 함수로 요거를 보내놓고 거기서 뭐 스칼라 배를 해서 저기 그 공역 치역에서 더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선형함수거든요. 이 A, B, C, D라는 거는 이 행렬은 선형함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선형함수를 이렇게 행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요게 뭔가요? 요게 뭔가요? 이게 바로 이 행렬은 1,0을 AC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요게 바로 요게 바로 이걸 A로 바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A. 이거를 A로 바꿔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 그러니까 요 행렬 A라고 할게요. 전 큰 대문자 A. 그러면 A 1,0이 뭐냐면 AC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 AC 더하기 Y, B, D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A, B, C, D로 하고 여기 찢어져 있는 개수들이 하나의 벡터가 돼가지고 X, Y로 되는 이렇게 되는 거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건 거예요. 이거 앞에 나온 것도 똑같아요. 앞에 나온 것도. 이것도 보면 이렇게 개수들로 이렇게 이 선형 결합으로 나타낸 게 요 찢어졌던 개수들이 하나로 모이면서 이렇게 벡터가 되고 요게 이제 요 세 개의
그 벡터들이 모여가지고 열 벡터가 되면서 이렇게 A를 형성하는 거죠. 행렬이.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걸 계속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좀 쉽게 해결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앞에서 챕터 1인가 2인가 거기에서 했던 블락 매트리스 그걸로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첫 번째 벡터, 행벡터, 두 번째 행벡터, 세 번째 행벡터. 네, 연습이 부족했던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됐고.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해도 되고요. 여기 보면은 요거를 A1이라고 해볼게요. 요거를 A2, 열 벡터를 A2라고 요거 A3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세 개의 관계를 관계식을 한번 써본다면 요 요 A3는 A1과 A2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열 벡터들의 집합이 선형 독립이 아닌 거죠. 선형 독립이 아닌데 보면은 이 A1을 해서 더하기 A2를 하면은 A3가 나와요. 요거 이해되시죠? 예, 예. 여기다가 2를 곱해가지고 이거랑 더하면 요게 나와요. 그죠? 예, 그렇죠? 네. 이거 나중에 찬찬히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 기본행 연산을 수행했잖아요. 이, 이 관계는 계속 유지돼요. 여기다가 2를 곱해가지고 여기다 더하면 또 이게 나와요. 예. 그렇죠? 그대로 유지돼요. 요 관계식이. 계속해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2를 곱해서 요 첫째 행에다 2를 곱해서 여기다 더하면 또 얘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이 기본행 연산을 한 결과 이 집합들이 선형 독립인지 선형 종속인지 아니면 요렇게 내부적으로 요런 그 선형 결합이 이렇게 나타난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대로 보존돼요. 이런 그 기본행 연산을 한 결과. 예. 이게 기본행 연산이라는 게 행에다가 뭐 곱하거나 행을 더하거나 이런 그렇죠. 건데, 이런 예, 거. 이게 예, 기본행 그런 연산이잖아요. 건데, 우리가 한 거. 이런 거. 그렇게 해도 그 예. 열 간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변하지 얘기죠. 않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건 비교적 간단한 행렬이기 때문에 선형 독립인지 종속인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선형 종속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요 세 번째 벡터를 앞에 두 개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선형 종속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굉장히 뭐 숫자가 막 크거나 하면 복잡하면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때 선형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행 연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모양, 그러니까 기약행 사다리꼴을 만들어 보면 여기서 보면 요거 두 개만 있으면 선형 독립이 되고요. 얘까지 들어가면 선형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 관계가 그럼 요걸 통해서 여기에 대응하는 여기 첫 번째 열 벡터에 해당하는 요거랑 요거 두 개만 있으면은 이거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레인지를. 저 그러니까 앞에 사실은 우리가 스팬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였던 거예요. 이거는. 스팬 해가지고 요렇게 요 두 개의 집합만 갖고 스팬한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이건 남아도는 벡터였던 거예요. 저, 그러니까 그 벡터 부분 두 다시 개의 한번 선형 결합이기 때문에 평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사실 음, 아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맨 마지막에 그 네, 기약 사다리꼴이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보면은 네, 리딩 엔트리가 원이 첫 번째 행하고 두 번째 행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열밖에. 그러니까 네. 세 번째 열은 그게 이제 나중에 프리 베리어블이라 이게 그래가지고 자유 변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거기를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열하고 두 번째 열뿐이다. 그러니까 요렇게 고쳐놓고 나면 이게 쉽게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선형 독립 관계를 판단할 때 이렇게 고쳐놓고 놓으면 쉽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베이시스 구하고 할 때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네. 질문이 있는데 선생님. 네네.
거기 아까 말씀하실 때 마이너스 3x 플러스 y 플러스 z 밑으로 이렇게 했을 때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는 0. 예, 예. 이것 때문에 평면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위에 자유 변수가 있어서 평면인 거는 이해가 됐는데 왜냐면 0 그러니까 그 000 다음에 나와서 맨 마지막 줄이 문제가 다 0이니까 네. 평면인 건 알겠는데 네. 그 마이너스 3x 플러스 y 플러스 z만 가지고도 이거를 평면인지를 알 수가 있나요?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앞에 걸 다 지워버렸네요. 예, 필요 없겠죠. 예. 요게 왜냐면 요게 평면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건 이게 평면이라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그 고등학교 이제 그 기하와 벡터에서 뭐 평면의 방정식 이런 거 많이 하고 우리도 예전에 그 그걸 잘 모르는 거. 예, 그러니까 그게 익숙치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 스튜어트 미적분에도 요게 나오거든요. 그 3차원 공간 속에서 어 뭐 이렇게 평면의 방정식 구하고 하는 게 나와요, 잠깐.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요게 평면의 방정식이라는 거 알면은 됩니다. 이게 평면의 방정식. 음.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도 요 두 개의 벡터가 형성하잖아요. 두 개 전에 또 했지만 두 개의 평행하지 않은 이 두 개는 서로 선형 독립 관계거든요. 선형 독립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의 벡터가 다른 벡터를 상수배해서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서로 평행하지 않은 벡터들을 스팬하면은 평면이 나와요. 예. 예. 선생님, 저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네, 어, 그, 아주 초반에 했을 것 같은데, 이거, 뭐지, RREF로 만드는 그 과정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뭐,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이라고 했나요? 네, 네, 뭐라 그런 것 같은데, 네, 가우스 속어서 네. 네, 예, 그거를 우리가, 어, 행별로 했단 말이죠. 아까 지금, 네, 음, 네, 네. 여기도 지금 요 행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렇죠. 행으로 했죠. 예, 네, 네, 행으로 해서, 그러니까, 근데 일단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을 했는데, 결국은 그 비율이 똑같이 유지된다는 건데, 네, 행들이. 네.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이거 너무 궁금하고요. 요거는 그냥 제가 여기 요렇게 되는 것만 보여드렸고 나중에 몇 주 후에 할 때 요게 왜 이제 그 베이시스까지 배운 다음에 그 베이시스까지 배운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구하는 거하고 로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구하는 게 약간 절차의 과정이 차이가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그때 가서 조금 아,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거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행별로 했단 말이죠. 네네. 요렇게 서로 비교하고 뭐 두 배 곱해서 그렇죠. 예, 빼고 막 핵연산. 이랬는데, 예, 기본 핵연산을 하는 거죠. 네, 예, 핵연산을 했는데 아까 예. 여기 이렇게 다 지워진 부분에 이렇게 네네네네네. 있었는데 네네. 아까 얘기하시는 게 이 열별로 얘들이 비율이 네네. 똑같다. 네네네. 그죠? 여기 다 네. 똑같다는데 네. 근데 가우스 일루미네이션이 뭐길래 우리는 네. 행으로 했는데 열 비율이 그러니까요. 다 예, 똑같아지는가? 그게 그게 좀 좀 신기하긴 하죠. 예, 네, 신기하고 왜 예, 그런지 너무 예, 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게 기본핵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 아니, 결과, 아니, 음,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행연산을 하니까 요 행에다가 똑같이 그 스칼라벨을 하면 네. 그 각 열들이 똑같이 그 스칼라 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열 간의 관계는 그렇죠, 변하지 않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걸 계산을 하다 보면은 하나씩 하나하나의 요거 이 로우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기본핵 연산을 수행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바뀌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은 감은 와요. 우리 김한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근데 대로. 근데 이게 여기도 다 비율이 똑같단 말이죠. 네, 똑같았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 핵연산을 하는 건 여기 각각 여기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음, 그러니까 한 개는 놔두고 두 개를 바꿨다고 하면 네, 여기는 뭐 한 핵만 바꾸고 그렇죠. 이랬는데 열끼리도 이 비율이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왜 그런지 너무
나중에 만약에 정리해서 만약에 말씀. 처음에 거를 음, 비교하고 처음과 끝을 비교를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이거는 가우스 호거법이 다 끝난 결과니까. 근데 왜 중간도 똑같은지. 근데 그게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행렬로 하지만 사실은 이 AX라는 게 그 보면은 그 X 플러스 뭐야, X 플러스 EZ는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X 플러스 EZ는 어떤 값이 있고 실제로 이걸 그 이퀘이션으로 써놓고 이퀘이션 세 개 이퀘이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120, 네. 01 마이너스 1, 251 이걸 이퀘이션으로 써놓고 그 이퀘이션을 풀어보면 그 과정이 정확히 이 그 행렬을 가지고 푸는 거하고 똑같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아니,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 기본행 연산이라는 게 어떤 행을 스칼라배 하는 것, 그 다음에 행과 행을 더하는 것, 음, 그 다음에 행과 행을 바꾸는 것, 뭐 요 네. 세 가지인데, 행과 행을 바꿔봐야 요 열들 간의 비례는, 바뀌지 않고, 그리고 스칼라배를 해도 뭐,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을 똑같이 곱하는 거니까 이 열 간의 또 관계는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행과 행을 더해도 그래도 열 간의 관계는 변하지 않으니까 기본행 연산을 하는 과정 어디에서도 그 열 간의 비례는 계속 변하지 않죠. 이게 그 그렇죠. 말도 그 말씀도 맞죠. 근데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은 그러니까 그 행렬로 계산을 하는 게 결국은 이퀘이션을 푸는 거하고 똑같은 과정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미아쌤한테 얘기한. 예, 예. 하여튼 요거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그 부분을 나중에 이제 베이시스를 구할 때 왜 레인지 A의 베이시스를 구하는 경우하고 어 로우 로우 A의 베이시스를 구하는 경우 이런 게 왜 차이가 나는가를 이 기본행 연산과 관련해서 조금 좀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절차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걸 배울 때 왜 결과가 다를까에 대해서 좀 왜 과정이 좀 다를까 하는 걸 많이 좀 어려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베이시스까지 배운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어, 그럼 일단 맞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아이고, 이거는 왜 여기 나와 있지? 아, 이거, 하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 제가 저번에 나왔던 부분 공간에서 나왔던 것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좀 간단한 건데, 행렬이 이렇게 있어요.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있고, 어, 이때 이거에, 에, 그러니까, 널 스페이스, 예, 널 스페이스의 기하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는 AX는 0의 해집합이잖아요. 근데 AX는 B의 해집합, S가 있다고 할 때, 요거의 기하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해가 있는 경우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해가 존재하는 경우를 만들기 위해서 B는 이 치역에 있는 어떤 걸 하나 꼽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를 아예 특정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예, 요게 이제 치역의 원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 요거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해집합. 요거를. 예, 요거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 A가 뭐냐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요 X라는 벡터의 컴포넌트를 그냥 우리 친숙하게 요 XY라고 할게요. 그럼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는 벡터고, 요 XY는 그 엔트리다. 예, 구별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요렇게 했을 때, 요게, 어, 2, 마이너스 6이 되는, 네, 요런 거죠. 요게 AX는 B이거든요. AX는 B. 예. 요거를 푸는 거예요. 예. 요거를 풀어보면 이것도 이제 첨가 행렬로 해서 푸는 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6하고 여기가 2,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되게 쉽잖아요. 요 밑에를 이제 0으로 전부 0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일행에다가 3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2행에다가. 예. 그러면 요게 1 마이너스 2가 되고 밑에는 다 0이 되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돼서 요거를 방정식으로 써보면 x 마이너스 2y는 2가 되거든요. 예.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좀 더 친숙한 모습으로 바꿔보면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 돼요. 예. 그러니까 요게 바로 요 s, 해집합 s가 되는 거죠, 이게. 해집합 s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를 해볼게요. 널 스페이스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여기서 요 뒤에 게 0으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예. 널 스페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이거, 널 A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다 똑같고, 여기만 0으로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2, 여기는 다 0이 되고, 0, 0,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게 x 마이너스 2y는 0이 되고요. 요거를 또 우리가 친숙한 모양으로 바꾸면 y는 2분의 1 x 이렇게 돼요. 요게 바로 요게 널 a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되고. 예. 됐잖아요? 근데 음, 요거를 한번 이제 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그건데 음, 요거 직선을 똑바로 잘 못 그리는데 하여튼 대충 그릴게요. 이거 이렇게 대충 그리면 이렇게 X축을 그리고 이렇게 Y축을 그리면 어, 직선을 그릴게요. 어, 2분의 1 X 마이너스 1은 여기 절편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여기가. 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요게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X축으로 두 칸 갈 때 Y축으로 한 칸 가니까 여기가 2일 거예요. 아마 2. 예.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연결시킨 그림을 잘 못 그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요런 직선이 되겠죠. 그죠? 요게 해집합 S예요. 요게 S. S가 직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재. 그죠? 근데 이게 0 원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요. 원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분 공간이 될 수가 없죠. 예. 근데 이걸 이제 기하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요 S의 해집합이 되는 벡터들을 생각해 볼게요. 가장 간단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요거. 여기서 요렇게 가가지고 원점에서 요렇게 되는 거. 요게 해집합의 원소겠죠. 그죠? 예, 예. 그리고 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가는 거 여기까지. 요게 해집합의 원소죠? 예, 그다음에 뭐 이것도 해집합의 원소일 거고 이것도. 어떤 건지 알겠죠? 해집합이라는 게 벡터들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벡터들 두 개를 더해 볼게요. 이 특징이 뭐냐면 이게 다른 걸 또 그려봐야 되나? 예. 요 빨간색으로 이 널 스페이스를 그려볼게요. 널 스페이스는 기하적인 모습이 어떠냐면 기울기 똑같아요. 이걸 평행 이동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평행 이동했는데 원점을 지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원점을 지나요. 요게 이제 널 A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에 원소인 벡터가 방향이 직선하고 일치해요. 이렇게 그죠? 일치하기 때문에 이 벡터랑 다른 벡터를 더하면 뭐 여기 다른 벡터가 하나 있으면 여기 다른 벡터를 이동시켜 가지고 여기 화살촉에다가 붙여 갖고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은 직선 위에 있잖아요. 그죠? 직선 위에 있고 여기 0 벡터가 있기 때문에 여건도 있죠. 여건. 생각해 보면 이 벡터의 여건은 이걸 거 아니에요, 이거. 반대쪽 방향.
두 개를 더하면 0벡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벡터 공간의 구조가 된다는 거를 기하적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덧셈 연산만 생각해 보면 덧셈 연산끼리 더하면은 이 널 스페이스 안에 여전히 있고, 왜냐하면 이 벡터의 방향과 직선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건도 있을 것이다. 이쪽 방향에 벡터가 있으면 반대쪽 방향에 똑같은 크기의 벡터가 여건이 될 것이다.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 네. 해집합이 AX는 B일 때는 네. 해집합이 सब스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널 of A라고 안 쓰시고 그냥 해집합 S 이렇게 쓰신 건가요? 이거는 널 스페이스가 아예 아니니까. 널 스페이스는 아, 이 네. AX는 0의 해집합이니까요. 이건 AX는 B의 해집합이니까 당연히 널 스페이스가 아니죠. 정의상. 다른 거죠, 다른 거. 제가 다른 건데 이거의 정의를 정체는 놓치, 음? 정의를 놓치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요거. AX는 0의 해집합이 널 스페이스예요. 예. 아, 거기에 음, 그, 음.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이 두 가지는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요 널 스페이스를 평행 이동한 거. 평행 이동한 것이 바로 해집합이라는 거죠. AX는 B의 해집합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부분 공간은 아니고, 왜 아니냐? 이거 더해 볼게요. 요 벡터랑 요 벡터를 더하면 우리 평행사변형법으로 이렇게 해보더라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벡터가 더하면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잖아요. 기하적으로 봐도.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그리고 음, 이게 제가 발표했던 거에서도 이게 다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y는 2분의 1 마이너스 x, 2분의 1 x 마이너스 1. 네. 그러니까 x를 갖다가 두 개를 뽑아서 그러면 y1, y2 값이 따로 나오겠죠. 그걸 두 개를 더하면 네. 그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 그게 깨져요. 그러니까 그렇죠. 덧셈에 대해서 깨지죠. 예, 그거는 게 우리가 아닌 게 나와요. 해봤는데 네, 그때는 예, 대수적으로 한 거고, 배수적으로 해봤는데 이건 기하적으로 봐도 안 된다는 게,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벡터들이, 이 해집합인 벡터들이 직선하고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면 이 벡터를 스칼라비 한다. 그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질문. 기하적으로 봐도 부분 공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김학군 선생님. 네. 여기서 AX는 0의 해집합이 널 A잖아요. 네네. 근데 널 A는 부분 공간이 됐어요. 예, 예. 그러면 이 A가 어떤 행렬이어도 그 널 A는 부분 공간이 되는 건가요? 널 A는 항상 부분 공간이 되죠. 네. 심지어 널 A가 0벡터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부분 공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 했잖아요. 그 아주 그 트리비얼한 서브스페이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 네. 자신, 벡터 공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공간이고 용 벡터는 부분 공간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음. 그 A가 어떤 행렬일 때도 다 그런 거예요. A가 어떤 행렬일 때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갑자기 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살짝 자신이 없어지긴 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네. 제가 설명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게 답은 yes인데 제가 알기로는 네. 음, yes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널 스페이스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음. x들의 모임이에요. AX는 0에서 x들의 모임인데 AX는 0을 만족시키는 x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널 스페이스. 예, 예, 그렇죠. AX는. 그 다음에 아, 예, 칼럼 스페이스 A는 뭐냐면 AX들의 모임인데 그 조건이 뭐냐면 X예요. 그러니까 AX는 B를 만족시키는 그렇죠. AX는 B인데 그렇죠. 그렇게 포함돼. 그게 RN인 거죠. 네, 요게 M 곱하기 N이라고 한다면 예,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두 개를 동시에 봐야 이게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렇고, 예, 요 기하적으로 제가 이제 한번 해봤어요. X가 예. RN에 포함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예? 칼럼 스페이스 A에 네. 이게 무슨 뜻인가요? X가 RN에 포함된다는 게 아까 그러니까 AX는 B에 대한 그 해집합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어떤 거요? 칼럼 질, 스페이스가 네네. AX는 B가 B의 그 요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AX는 B의 집합이 아니고 요거는 다른 거예요. 요거는.
아, 다른 거예요? 요거는 레인지 A를, 요게 같은 거, 레인지 A인데, 요거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아, 레인지 A. 예, 아, 레인지 A예요. 레인지 A. 네. 요거는, 요거 AX는 비해집합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부분 공간이 아닌데, 이거는 부분 공간이에요. 이 두 개는 다 부분 공간이에요. 음, 그, 저, 음, 그, 왜 널 스페이스라고 부르는지 알겠어요. 음. AX를 0으로 만드는 X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죠? 예, 예, 0, 예. 0이라는 그, 널로 음. 만드는, 그러니까 AX를 널로 만드는, 정의역에 있는 벡터들 중에서 이 선형 변환에 의해서 그 공역의 0 벡터로 다 가버리는 거죠. 예. 글로 가게 되는 어떤 그 정의역의 원소들의 집합인 거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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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런 거. 생각하면 널 예. 예. 스페이스의 그래서 아마 이렇게 0이다. 이렇게 이런 이름이 기억할 붙었나 모르겠네. 거예요. 예. 예. 네. 그리고 이거 내가 너무 시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요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요런 관련 정리가 있는 거라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아이고 이거 그림이 너무 복잡하네. 예. 근데 한 가지만 음, 하면은요, 그 X는 음, Rn의 원소이다 할 때, 네. N이라고 하면은 그 매트릭스가 N by N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예, n 그죠? by n 어, 매트릭스에서 N, 정의역이 N, Rn이잖아요. N by N이면은 음. RM의 원소여야 되는데요. 아니죠. 여기 X는 정의역의 원소고 정의역의 원소를 곱해서 아, AX X네. 요게 이제 치역을 말하는 거죠. 요게 치역. 아, 네네. 요거는 RM에 속하겠죠. R 이렇게 쓰나?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예. 쓰는 거죠. 예, 예. 예. 이렇게 되고 어, 사실은 요 정리가 요게 제가 어디서 본 건데요. 요게 우리 조금 기하적으로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게 뭐 말은 좀 어렵게 써놨는데 별거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 보세요. S의 원소인 어떤 벡터가 하나 있다고 쳐봐요. 알파라는 벡터가. 요걸 알파라고 칠게요. 요거. 예. 요걸 알파라고 치면 알파에다 더하기 베타는 널 스페이스의 원소예요. 널 스페이스 원소. 요거라고 쳐봐요. 예. 요거 두 개를 더한 거는 여전히 이 S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 벡터들을 평행 이동하면 요거잖아요. 요거. 똑같잖아요, 지금. 기울기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요거에다 요거를 더하면 요게 되잖아요, 요거. 음. 요거. 이거 좀 잘못 그렸다. 요렇게 그려야겠네. 예. 그러니까 요 S의 해가 되는 거죠. 네. 그쵸? 예.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말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려운데 기하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예전에 얘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그 스튜어트 미적분에서 그 3차원 공간 속의 직선을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했냐면 어떤 벡터가 하나 있어요. 점 하나가 있어요. 점 하나가 있고 요거를 RO라고 하면 RO가 있고 이 이 직선하고 평행한 벡터를 생각하는 거예요. 벡터. 직선하고 평행한 벡터를 V라고 하면은 이 직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직선 R이라고 하면 R은 RO 플러스 TV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이게 S라고 하면 이게 S가 되는 우리가 행렬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행렬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 있고 우리 앞에 나온 사례들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걸 사례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S로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이 S는 뭐냐면 여기 R로 더하기 이게 널 스페이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널 스페이스.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서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3차원 공간에서의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거든요. 우리가 스튜어트 미적분에서 배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요 정리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요 정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널 스페이스는 방향을 알려주는 벡터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칼럼 스페이스, 레인지 그건 이제 그 방향 그렇죠. 벡터에서 이제 어떤 예. 그 평행 그러니까 이동시키는 그렇죠. 이 거고. 두 개의 해집합이, 요거의 해집합하고 요거의 해집합은 평행 이동한 관계다. 요거로 이렇게 평행 이동한 것이고, 그러면 요거 더하기 요 벡터 하면은 여전히 이 S에 속하겠죠.
근데 이 벡터들이 다 여기 널 스페이스의 원소들이에요. 요렇게 생긴 벡터들은 다. 요거는 다 널 스페이스의 원소인 거예요. 그대로 이동시키면 여기로 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네.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 여기서 A는 네. 뭐라 해야 될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이 매트릭스 A는 똑같고 그 0 AX는 0은 이제 원점을 지나는 애고 그렇죠. AX B 값만큼 예. 대략적으로 B 값만큼 평행 예. 이동한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요게 무슨 좀 특별한 이름이 있더라고요. 약간 팬시한 용어가 있는데 저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아핀 스페이스라고 하더라고요. 한글로 쓸게요. 이게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아핀 스페이스. 예. 뭐 잘 모르겠어요, 뭔지는. 이게 요거도 뭔가 이렇게 연구 대상 중에 하나인 이게 부분 공간은 아닌데. 예. 하여튼 그렇고 넘어갈게요. 예. 예.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니까 레인지가 컬럼 스페이스거든요. 레인지하고 널 스페이스를 기하적으로 나타내봐라 이런 거죠. 요거는 뭐 간단하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벡터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요거는 똑같은 거고 요거를 2배 하면은 요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개의 벡터의 선형 결합은 사실은 요거 하나의 선형 결합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레인지가 요거 A라고 할게요. A. 레인지 A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1, 1, 2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이거는. 예, 네. 예, 예. 예. 그리고 널 스페이스를 구해 볼게요. 널 스페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어, 요 선형 시스템을 만들면 되죠. 여기 행렬 쓰고 1, 1, 2 쓰고 2, 2, 4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0, 0,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게 AX는 0꼴의 요 선형 시스템을 어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로 나타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기본행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요런 꼴이 되거든요. 여기는 0이 되고 다 0이 되겠죠. 여기 다 0. 여기도 0, 0, 0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걸 빼면 여기 다 0 되고 이거를 2배 해가지고 여기서 빼면 이것도 0 되고 다 날라가 버려. 그러면 요게 어 요거를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x 여기다 쓸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2g는 0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널 스페이스예요. 예. 요게 널 스페이스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평면이잖아요. 평면. 요거는 평면이고 어 요거는 평면이니까 2차원이잖아요. 2차원. 요거는 1차원이고. 예. 그래서 이게 원래 이 행렬이 R3니까 3차원인데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한 차원씩 이렇게 1차원, 2차원 이렇게 나눠지는. 선생님 제가 그 네. F파일인지 F파일인지 찾아보다가 앞에 놓쳤는데 왜인지 A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11111인가? 이렇게 되는 건지? 요거요. 네, 그 죄송해요. 레인지 A는 뭐냐면 열 벡터들의 선형 결합이잖아요. 네. 요 세 개의 열 벡터들의 선형 결합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불필요하잖아요. 얘는 똑같은 거니까. 얘랑 음, 얘는 똑같아. 얘가 불필요하죠. 얘도 불필요해. 왜냐면 얘는 없어도 얘를 2배 곱하기 2를 하면 되잖아요. 여기 t에다가 2를 넣으면은 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음, 다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그 열들의 선형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들의 선형 결합. 요 열들의 선형 결합이지만 네. 112라는 열의 선형 결합과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죠. 1차원이다. 이 예, 얘기입니다. 예, 예. 1차원이 되는 거죠. 네. 음, 선생님 제가 그 음, 뭐라고 읽는지 몰라서 affine인지 affine인지 찾아봤는데 음. 그거 저 잘 뭐, 몰라요. 그거 물어보시면 뭐라고 저 몰라요. 그게 제가 이제 영어 네. 사전에 찾아봤는데 아핀 뭐 스페이스?
스페이스는 안 찾아봤고 그 앞에 글자만 앞에 단어만 찾아봤거든요. 음, 네. fine이라고 읽기도 하고 fine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영어 발음 몰라요. linear transformation하고 equivalent한 뭐 동등한 어 그 좌표를 transformation 하는 거다. 이런데 그게 followed by a translation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translation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코디 그러니까 좌표를 transformation 하는 거는 AX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followed by a translation 하는 건 거기는 AX 그러니까 AX는 0하고 AX는 B하고 거기에 다른 점을 거기에 B가 붙는 그 과정을 translation이라고 부르는 건지 음, 그런 것 뭐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왜 그걸 translation이라고 부를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기 아핀 스페이스는 잘 모르겠고 그거에 집중하는 거는 약간 저기 약 예, 우리한테 예. 당장 다급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스펠링만 좀 알려주시죠. 앞에니 뭐 아, OFFIN인가요? 어떻게 돼요? AFFINE요. 예, 감사합니다. 앞에.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근데 네. 지금 우리 저 교재에도 나와요. 저기 잠깐 언급만 해요. 이런 게 있다는 예. 거. 예. 그리고 여기서 하나 좀 관찰해 볼 만한 게 이것도 용어에 익숙해질 필요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요게 어 요게 열들의 선형 결합하고요. 요 행들의 선형 결합이 같아요. 똑같으니까 여기도 보세요. 112, 112, 24 똑같잖아요. 112, 112, 24 똑같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컬럼 스페이스하고 로우 스페이스가 같은 거예요. 그게 같아요. 그쵸? 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대칭 행렬이라 그래요. 이게 용어를 우리가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니까 요거를 대칭 행렬이라 그러거든요. 예. 대칭 행렬이란 건 뭐냐면 A하고 트랜스포즈한 게 같은 거예요. A 트랜스포즈한 게. 요거를 트랜스포즈 하면은 그대로 똑같은 모양이 나오거든요. 트랜스포즈. 예.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그냥 재밌으니까 그냥 하나 알아두시면 여기 보세요. 이 이 널 그 이게 그러니까 이 레인지 A가 뭐냐면 사실은 로우 A하고도 같은 거죠. 여기서는 로우 A하고도 같은 거예요. 로우 A도 이렇게 표현돼요. T112 이렇게 표현돼요. 로우 A도. 그런데 여기 널 A의 법선 벡터를 보세요. 법선 벡터가 1,1,2죠. 그러니까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요거예요. 요거. 이게 항상 그렇거든요. 이게 일반론적으로 그래요. 이게 뭐냐면 로우 스페이스하고 널 스페이스는 이렇게 수직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모든 벡터들은 여기에 속하는 모든 벡터하고 수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뭐 도움이 이게 될 것 제 같아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지금 네네. 거기 주어진 행렬 A에는 컬럼 스페이스하고 로우 스페이스가 같잖아요. 네네. 그게 같은 이유가 이게 대칭 행렬이기 때문이잖아요. 대칭 행렬이기 근데 때문에. 대칭 행렬이 아닌 경우에도 컬럼 스페이스 A하고 로우 스페이스 A가 같다고 나오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건 아니. 아니고 요거 로우 스페이스만. 예. 근데 여기서는 마침 로우 스페이스가 컬럼 스페이스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지. 컬럼 스페이스는 널 스페이스하고 수직이라고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요게 로우 스페이스가 널 스페이스하고 수직인데 여기서는 마침 이 컬럼 스페이스하고 로우 스페이스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대칭행렬이 기준으로 생각해요. 아니어도 대칭행렬이 아니어도 널 스페이스와 로우 스페이스는 항상 수직이다 아, 이건가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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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여기서는 이게 마침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컬럼 스페이스하고도 수직이 되는 셈이 됐네요. 예, 여기서 요 사례에서는. 예, 이렇게 됐고요.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또 네. 시간 너무 많이 쓰네. 음, 그리고 예, 요거는 요것도 보면요. 이거
요렇게 계단식으로 된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0이 있고 0이 아닌 벡터들이 있고 해서 이렇게 0이 이렇게 계단식 모양으로 되면은 요 세 개는 선형 독립인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제가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요게 선형 독립인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이거 보이시나요? 세개만요? 네. 자, 요, 세개만이라는 게, 요 세 개는 뭐죠? 000, 이거 세 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면 벡터 세 개를 말씀하시는 요 행렬의 열들, 제가 말을 좀 똑바로 해야 되는데 열들 또는 행들, 거예요? 행들의 집합 이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정확한 말인가? 요것들이 선형 독립이 되는데 요런 꼴일 때, 요런 꼴일 때 이렇게 되거든요. 그 위에 숫자들이 1들이 아니고 다른 숫자들일 때도 마찬가지죠. 예. 네, 선형 독립이 근데 되는 이거 거죠.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어 보세요. 111 11 아이고 좀 지울게요. 요거를. 예. 요거 더하기 어떤 네모 더하기 111 더하기 네모 110으로 하면은 이걸 만들 수 있냐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두 번째 엔트리만 보세요. 두 번째 엔트리가 1이 있는데 여기가 0이 되려면 이게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게 0이 되면 앞에 게 다 여기 첫 번째 엔트리가 다 0이 되면서 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도 이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잘 해보시면 나머지도 이게 다른 두 개의 열들로 나타낼 수 있는지 해보시면 잘 안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해보면 예. 요거를 이제 기본행 연산을 하면 어떤 꼴이 나오냐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대충 제가 써놓은 거 결과들을 보여드리면 요걸 기본행 연산을 하면 요렇게 바뀌어져요. 111, 011, 001 요런 꼴로 바뀌어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요것도 역시 계단꼴로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그러니까 이거 정사각행렬일 때 이렇게 대각선꼴로 돼가지고 요거는 전부 그 숫자가 있고 이건 숫자가 없고 요런 거는 선형 독립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조금 정리 비슷하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것도 용어에 친숙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거를 삼각행렬이라 그러거든요.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용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주대각 성분을 기준으로 해서 요 밑에가 0이거나 위에가 0이면은 요거 빼고 요 위에가 0일 경우에도 있고 밑에가 0일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걸 삼각행렬이라고 해요. 예. 근데 삼각행렬에서 예, 이게 이렇게 쓸게요. 네,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확인은 못 했거든요. 정사각 행렬이 삼각행렬일 때, 이때, 주대각 성분이 전부 이게 0이 아니면은 이거는 이 행렬의 열들이나 행들이 선형 독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요게 중요한 거죠, 요거. 왼쪽 요것들이 행, 지금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선형 독립이 되는 것 같아요. 왼쪽 행렬도 삼각 행렬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왼쪽, 오른쪽 다. 근데 보통 이렇게 안 하고 요런 꼴일 때 삼각형렬이라고 해서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예. 네. 요거를 이렇게 기본행 연산을 하면 요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요게 이렇게 삼각형렬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예. 예. 그리고 요 모양이 되면은 보세요. 여기 두 번째 행에서 세 번째 행을 빼면 여기가 0이 되잖아요. 그죠? 0이 되죠? 그다음에 첫 번째 행에서 세 번째 행을 빼면 여기가 0이 되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행에서 두 번째 행을 빼면 여기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꼴이 돼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약행 사다리 꼴까지 가면 결국은 이게 I가 돼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그러니까 선형 독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결국 선형 독립이다. 지금 하려는 결론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선형 독립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계속 기본행 연산을 거쳐서 기하행 사다리꼴을 만들면은 이렇게 아이덴티티 매트리스가 된다. 그렇죠? 저숫자가 1들이 아닐 때에도. 요게 1들이 아니어도 뭐 거기다가 그 예를 들면 이게 2라 그러면 어차피 여 각각에다 2분의 1을 거기 상수배를 하면 또 어차피 1이 되니까. 이게 예. 기하행 사다리꼴을 만들면 반드시 이 꼴이 돼요. i가 돼요. 기하행 사다리. 그러니까 요 왼쪽에 있는 일들이 뭐 각각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숫자이라 해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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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삼각행렬이고 주사각 성분이 난지로이면은 이렇게 결국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계속 해보면. 그래서 그럼 이게 뭘까요? i라는 거는 요거를 했더니 i가 됐다. 그러면 이 행렬이 가역행렬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거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는 가역행렬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동치인 명제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 했던 게 뭐냐면 A의 열들이 선형 독립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동치 명제들이 뭐냐면 A의 열들이 선형 독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형 독립인 거죠. 이게 선형 독립. 그리고 A의 열들이 여기 R3잖아요. R3를 생성해요. 예, 이게 다 동치 명제거든요. 가역행렬이라는 게. 네. A가 가역이라는 게 지금 요 첫 번째 행렬에서 두 번째 행렬로 간다는 게 가역이다라는 거죠. 아니, 이 행렬 자체가 이게 가역행렬이라는 거예요. 역행렬이 있다는 거예요. A 인버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인버스라는 게 있다는 게 요 두 번째 행렬을 보면 아 A 인버스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A의 열들이 R3를 생성하니까는 여기 이 레인지가 뭐겠어요? 레인지 A가. 이게 R3인 거죠. 예. 예. 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전단함수니까 여기 예를 들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경우 요게 AX라고 하면은 이거는 전단함수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임의의 y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어떤 이 함수에 의해서 여기로 보내주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선단함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전사함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가야죠 이렇게. 예. Rn이 있으면 전체가 Rn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역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지 A가 R3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동치명제가 뭐죠? AX는 0이 그 유일해를 갖는 거죠. 그죠? 동치명제예요. 가역행렬 동치명제. 0벡터 하나만 갖는 거죠. 유일해 0벡터 하나만. 음. 이게 선형 독립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선형 독립을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예, 똑같은 말이에요. 예. 이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선형 변화는 0벡터는 0벡터로 가잖아요. 여기 0벡터가 있으면 0벡터로 가겠죠. 선형 변환에 의해서. 근데 이게 1대1 함수니까 0벡터만 0벡터로 가야죠. 다른 건 0벡터로 가면 1대1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역행렬이라면 1대1 함수 1대1이고 원투 펑션인데 0벡터는 0벡터로만 가야죠. 1대1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널 A가 뭐가 되는 거죠? 요것만 되는 거죠. 예.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널 A도 나오는 거죠. 널 A는 요거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답이 나와요. 넘어갈까요? 예. 네. 아, 이거 너무 시간 많이 끌어가지고 제가 빨리 대충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요거는 어, 이것도 예. 이것도 선형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별할 때 이거 어떻게 하면 됐죠? 이게 선형 독립 이렇게 해보면 되죠. C1 10-1 더하기 C2 111 항상 정의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2-1은 요게 이제
0, 0, 0, 0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요 C1에서 C3까지가 전부 0이면 어떻게 되죠? 리니어리 선형 인디펜던트. 예, 이게 선형 독립이죠. 선형 독립이고 C1에서 C3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면 이게 선형 종속이잖아요. 예. 예, 이렇게 이거 정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이거를 또 아까처럼 또 행렬 곱하기 벡터로 만드는 거예요. 행렬 곱하기 벡터로 이렇게 1, 0, 마이너스 1, 1, 1, 1, 1, 2, 마이너스 1, 0, 0, 0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 해집합이 요게 AX는 0이잖아요. 요 해집합이 만약에 유의례를 갖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선형 선형 독립이란 말이죠. 예. 이게 선형 독립이란 말이죠,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음. 예. 예, 그죠? 요게 이해가 가셔야 되거든요. 이거 사실 오그멘트 매트릭스로 나타냈지만 이거를 조금 더 해보면, 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1, 1, 1, 2, 마이너스 1, C1, C2, C3 곱해서 이게 0, 0, 0. 이게 바로 AX는 0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유일이라는 거는 X가 0벡터라는 거잖아요. 유일이라는 게. 그럼 이게 다 0이라는 거예요. C1, C2, C3가. C1, C2가 다 0이잖아요. 선형 독립이잖아요.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거를 테스트해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기하행 사다리꼴을 나타내면 결국 아까처럼 돼요. 이렇게 0, 1, 0, 0, 0, 1 이렇게 돼가지고 0, 0, 0 이런 꼴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C1, C2, C3가 전부 0인 거죠. 그럼 뭐죠? 선형 독립.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되죠. 이것도 똑같이 하면 돼요. C1, 1, 1 플러스 C2, 2, 1 플러스 C3, 3 마이너스 2는 0이 돼가지고 이 C1, C2, C3 중에 C1, C2, C3가 전부 0이면 선형 독립.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면 선형 종속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그 그러니까 이거를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바꾸는 게. 그래서 C1, C2, C3는 0, 0 이렇게 된다. 예. 이게 AX는 0이라는 선형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 오그멘트 매트릭스로 하면은 1, 1 마이너스 2, 0, 0.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여기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냥 해볼게요. 이걸 다 고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0 마이너스 7이 되고 0, 1, 5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네.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어 이거는 무한회를 갖죠. 무한회를 갖는데 왜 그러냐면 요 선형 시스템이 무한회를 갖는 경우는 뭐냐면 요거 리딩 엔트리. 아이고, 리딩 엔트리라고 하는데 예. 리딩 엔트리의 개수보다 요게 변수의 개수가 더 많으면 무한회를 갖거든요. 근데 변수의 개수라는 게 이게 여기 대응하는 게 C1, C2, C3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잖아요. 이게 3이고 리딩 엔트리의 개수는 하나, 둘, 두 개. 그러니까 더 크잖아요. 그래서 무한회를 가져요. 무한회를 가진다는 거는 0, 그 해에서 그 0벡터 말고 0이 아닌 벡터도 해가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C1, C2, C3 중에 최소한 하나는 0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0이 아닐 수가. 그렇다는 거는 선형 종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종속. 네. 시간이 쫓겨가지고 좀 빨리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10원에 이게 2차원인데 2차원의 원소가 2차원을 나타내는 원소가 3개가 있으니까
그 2차원은 두 개만 있으면 그 평면을 구성하는데 나머지 한 벡터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런 건 필요 없겠네. 여분의 벡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딱 봐도 선형 종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맨 마지막 그 정리에 나오니까 요거를 아, 예.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예. 요게, 예. 이게 뭐였지? 아까 내가 이걸 여기다 써놨구나. 이걸 지우고. 자, 이게 뭐냐면 Rm 속의 n개의 벡터들의 집합은 n보다 m이 클 때 언제나 선형 종속인 것을 보여라. 이게 앞에 예시 요 문제에 관한 거거든요. 아까 김한근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예.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책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뭐라고 했더라? short and pet이라고 했나? 이 행렬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약간 좀 차별적인 용어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하면 기억은 하기 쉬우니까 여기 보면 행렬이 이렇게 납작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면 요게 요게 행이고 요게 열이면 열이 더 많은 거예요. 열이 더 많은 거. 요런 꼴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를 어떻게 되냐 하면은 n개의 벡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n개의 벡터를 이 집합으로 표현해 보면 V1에서 해서 V2 해서 VN까지의 벡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 RM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선형 종속이라는 건 뭐냐면 C1 V1 플러스 C2 V2 플러스 땡땡땡 해서 플러스 CN VN은 0일 때, 0벡터일 때 그 C1에서 CN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죠? 이게 요걸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요걸 보이려면 아까처럼 또 역시 요거를 열 벡터로 하는 행렬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거 블럭 매트릭스로 표현할게요. 요거 하다가 요 개수들이 벡터가 되겠죠. C1, C2에서 땡땡땡에서 CN까지 하는 게 요게 0벡터가 되는. 예.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게 무한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이라는 거예요. 무한해가 가짐을 보이라는 거가 바로 선형 종속인 것을 보여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죠? 무한해를 가진다는 거는 난지로 이게 벡터가 해가 된다는 거죠. 해에 포함된다.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냐면 요게 m 곱하기 n 행렬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 벡터들 하나하나는 m 곱하기 1 벡터거든요. m 곱하기 1 벡터. vi는 m 곱하기 1 벡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Rm에 속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m 곱하기 n 행렬이거든요. 근데 m 곱하기 n 행렬에서 그 무한해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죠? 무한하게 나오려면 아까 했었잖아요. 무한해가 나오려면은 그 리딩 엔트리의 개수가 어 개수보다 이 변수들의 개수가 더 클 때 그렇다는 거잖아요. 더 클 때. 근데 이거는 최대치가 m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리딩 엔트리라는 게 이런 게 있으면 요게 리딩 엔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리딩 엔트리가 있으면 행보다 더 많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m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죠. 최대가 m이니까. 그리고 아까 여기 써 있네요. n보다 m이 크다고. 이게 베리어블의 개수가 n이잖아요. 그죠? C가 요게 베리어블의 개수인데 n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해를 가질 수밖에 없죠. 예. 요 무한해를 갖는 조건을 충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한해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C1에서 Cn 중에 적어도 하나는 난지로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중에 하나는
0이 아닌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선형 종속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쫓겨서 뒷부분은 너무 빨리 막 했는데요. 뭐 혹시 코멘트 하실 분 계신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질문 얘기만 하고 답은 나중에 네. 뭐 뭐 따로 한 해도 시간 될 것 반이지. 같은데. 질문이 그러니까 그 네. 동치 아까 가역 행렬일 때 동치가 뭐 A, B, C, D, E, F까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전 좀 궁금했던 게 B하고 C가 B 같은 경우는 AX는 B일 때 모든 B에 대해서 솔루션이 한 개가 있다 하고 C 같은 경우에는 모든 B에 대해서 유니크 솔루션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두 개가 왜 동치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유니크 솔루션이 있으면 있었지. 굳이 또 모든 B에 대해서 해서 솔루션 이렇게 한 개의 솔루션이 있다. 또 같은 말이죠. 이거는 이제 전단사 함수라는 말이고요. 네. T가 전단사 함수란 말이에요. 선형 변환이 전단사 함수라는 말이고, 그 AX가 0이 유니크 솔루션을 갖는 것도 1대1 함수라는 거니까. 예. 이거 유니크는 알겠어요. 근데 네. 왜 굳이 B에다가 the linear system AX equal B has a solution for all B 뭐 which belongs to Rn 이렇게 has a solution for all B를 왜 굳이 적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해서 솔루션 뭘 비요? 예, has a solution for all B. 저는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이게 전사함수이면서 단사함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유닉 솔루션이라고 쓰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유니크 솔루션이라는 거는 1대1 함수라는 거고, 전사함수라는 거는 원투 펑션이라는 거잖아요. 원투 펑션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전사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되잖아요. 네.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공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임의의 원소를 고르더라도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에 의해서 대응되어지는 x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모든 b죠. 그러니까 전사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전사함수. 그거는. 이게 음. 똑같은 말이라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말인 거네요. B하고 C가 서로. b하고 c요? c가 뭐였는데요? C는 유니크 솔루션이고 B는 has a solution이거든요. 그건 c는 AX는 0이 유니크 솔루션이라는 거잖아요. AX는 0이. C도 AX는 B예요. C는 AX는 B고요. B하고 C가 똑같이 AX는 B, AX는 B인데 그 지난 B는 시간에 오창희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B를 굳이 얘기한 거는 전사함수를 음, 말한 거고, C는 전단사함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C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전사함수기만 하면 전단사함수가 보장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정사각 행렬. 정사각 행렬일 때. 완전 정사각 행렬일 때. 동치라는 게 아니라 음. 논리적인 모순이 없는 말이네요. B하고 C. 아니, 동치명제죠. 동, 전사함수이면은 전단사함수이고, 전단사함수이면 전사함수는 당연한 거니까 동치 관계죠. 정사각 행렬일 때는. 예. 네? 정사각 행렬일 때. 무슨 행렬일 때요? 정사각 정사각 행렬일 때. A가. 정, 정사각 정사 행렬. 행렬일 n 때. 바이 n 행렬일 n 때. 곱하기 n 행렬. 아, 네. 정사각 행렬. 이러면 전사함수면 반드시 전단사함수죠. 그런가 봐요. 예. 네, 지금 제가 너무 시간 끌어가지고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잘 1시간 들었습니다. 반이 지났네. 왜 이렇게 됐지? 열강이었습니다. 아유,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음. 여기 뭐가 보여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마스 모 선생님이 이미 답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약간 다른 식으로, 똑같은 걸 그냥 좀 다른 식으로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A가 먼저 A가 행렬인데, 어떤 행렬이냐면 n by n 행렬이에요. 그런 매트릭스인데, 만약에 B가 0이 아니면, 그러니까 B가 0이 아닌 컬럼 벡터면,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는 그 솔루션 셋은 Rn의 subspace가 아니다. 그걸 보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먼저 이거의 의미를 보면 그 답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 Rn에서 Rm으로 보내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행렬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 선형 맵이 V에서 W로 보내는 선형 맵인데, 그러니까 V가 Rn이고 W가 Rm. 이런 선형 맵을 표현한 게 결국에 n by n 행렬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AX는 B 이게 다시 말해서 이 정역이 아니다. Rn 스페이스가 아니다. 그걸 보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 써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A, V는 B다. 이게 칼럼 스페이스잖아요. 그 칼럼 스페이스 정의가 V에서 여기에서 정역이죠. 정역에서 또 원소를 뽑아왔을 때 그걸 이 행렬에다가 태워 보내면 이게 B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써보면 A가 지금 n by n이잖아요. 그러면 V는 뭐냐면 n by 1이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뽑아오는 거니까. 그럼 그 결과는 뭐냐면 이게 캔슬돼서 n by n이죠. 따라서 B는 뭐냐면 Rn이 아니라 Rm의 원소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공역의 원소라는 거예요. AM, AX, AV는 B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토마스 모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널 스페이스를 보면 뭐냐면 널 스페이스 정의는 뭐냐면 AV는 이거 다 0으로 보내는 그런 이제 그 보내는 그 이 V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 V는 Rn 다시 말해서 여기 그 V의 정의역의 원소가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물어본 건 뭐냐면 AX는 B 이게 정의역의 원소가 아니라는 걸 보이라는 거니까 보였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선생님, 근데 여기서 A가 M by N이라는 게 위에 나오나요? 여기 있잖아요. M by, 여기 근데 N, 여기서, MN이라고 지금 쓴 거죠. 근데 M by N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M이 N하고 같지 않다는 게 확실히,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건가요? M이 N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M이 N일 수도 있다. M이 N이 아니라는 거를 반드시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이게 M by N이라고 쓰는 건지, 아니면 M이 N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논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각행렬 할 때는 M하고 N 중에 그냥 한 개만 쓰는 것 같아요. 한 개만 쓰긴 하는데, 이렇게 네. M by N이라고 썼다고 해서 M은 N이 아니라는 게 항상 보장되어 있냐는 거죠. 이렇게 쓴다고 해서. 음, 이게 그러니까 정사각 행렬이 아니라는 걸 보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사각 행렬일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정사각 행렬일 경우일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 논리는 얘기가 안 될 수, 맞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도 답이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냥 다른 걸로 일단 그렇게 보고 했는데 근데 그 경우에는 이 문제 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죠. 이거는 그대로 풀 수가 있죠. 원래 네? 그 부분 공간 테스트를 하면 되죠. 그렇죠. 예. 예, 부분 공간 테스트 원래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 예. 덧셈 연산에 대해서 닫혀 다 있는지 안 부분, 하는지 다 그걸 하면 그렇죠. 부분 되잖아요. 공간이 되는 거 아닌가요? 사각행렬이면? 어? 사각행렬이면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죠. 부분 공간 아닌데. 그러면 AX는 B는 부분 공간 아니잖아요. 먼저 이제 덧셈에 대해서 그렇네요. 지금 만약에 그 토마스 모 선생님 논리로 하면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 아닌지 그걸 먼저 보여주면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AX는 B가 지금 이런 거니까 그 이 V를 갖다 두 개를 뽑아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그러니까 V라는 것 V 공간에서 V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이 정역 여기서 V를 하나 뽑고 또 하나는 W를 뽑는 거예요. 그죠? 그러겠죠. 그럼 뭐냐면 A, V는 이게 B라는 게 하나 나올 거고, 그다음에 A, W도 B라는 게 이게 하나 나올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다시 말해서 A, V 플러스 A, W는 2B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이 B는 이 여기 B하고 다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된가요?
그러면 이건 덧셈에 그렇죠. 닫혀 있지 않다. 그렇죠. 예, 따라서 예, 부분 공간이 아니다. 예. 왜냐하면 AV 플러스 AW라는 거는 이 선형 함수에 따라서, 선형 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A 가로치고 V 플러스 W가 되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 두 개의 원소를 뽑아서 V 플러스 W를 했을 때, V 플러스 W를 했을 때 이 공간 안에 닫혀 있지 않다는 거죠. 예. 이 해집합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스칼라 배열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C를 하나 실수해서 뽑아와서 CA V를 하게 되면 이건 C의 A의 V고 이건 C 곱하기 B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안 이건 되는. B가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보이면은 덧셈과 스칼라 배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다. 그것도 보이는 거. 따라서 सब스페이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네. 식으로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만약에 다르다면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다르다면.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이제 약간 더 지금 이제 토마스 모 선생님이 리니어 인디펜던트, 리니어 디펜던스 그걸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약간 더 이제 추상적인 레벨에서 그 증명을 하라는 것 같아요. 뭐 먼저 읽어볼게요. 그 non-empty set, 그러니까 뭐 S라는 게 있을 때 여기에 여러 벡터가 있겠죠. 뭐 V1, V2 이런 이제 Vn까지 있다 칩시다. 이런 non-empty set of 벡터가 linearly independent인데 언제냐면 at least one of the vector in the set is a linear combination of other.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리니어 인디펜던스의 정의 그걸 이제 먼저 보면 되겠죠. 이건 그대로 이제 그 정의 책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 B에 여기에 non-empty set of vector, 그러니까 벡터가 V1에서 VK까지가 있을 때 언제 linearly independent냐면 이런 식으로 이 벡터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 개수들 C1부터 CK가 다 0일 때는 리니어 인디펜던트고 리니얼리, 무슨 예, 말씀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 C1부터 CK까지 하나라도 0이 아니면 그 리니어리 디펜던트라는 거죠. 근데 예. 여기서 지금 이제 리니어리 디펜던트라는 걸 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써놓고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세팅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K개의 벡터가 있는 non-empty set이죠. 이게 있을 때 그 다음에 C는 그냥 이제 그 여기 코이피션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실수해서 가져온 거고 이런 게 있다고 쳤을 때 이 벡터들이 언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냐면 적어도 이 코이피션트 중에 하나가 난지로일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것은 이렇게 이제 써서 리니어리 디펜던스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언제 리니어리 디펜던스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CI가 그러니까 C1부터 아니, V1부터 VK 이걸 리니어리 인디펜던스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하나가 난지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C가 0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오른쪽으로 옮길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CI, VI만 빼고 나머지를 다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뭐냐면 이건 난지로기 때문에 이걸 나눠줄 수 있죠. 양쪽에 C 이렇게 곱해서. 그죠? 이 표현이 가능한 거죠. 이게 뭐냐면 VI 이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리니어 컨비네 하나의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써졌단 말은 그건 리니어리 디펜던트란 말이죠. 이해되나요? 예, 그래서 리니어 디펜던트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거 제가 말로 설명 못했던 그거예요. 우리 그 정의 얘기했을 때. 딱, 맞아요. 예. 네, 이거. 바로 이겁니다. 예, 예,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전부 0일 경우는 예를 들면은 그 이게 다 CI만 남겨놓고 이렇게 넘겼을 때 넘긴 다음에 CI분의 I로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CI도 0이라는 거잖아요. 전부 0일 경우에는. 그렇죠. 예, 개수들이 전부 0일 때. 그러면 이렇게 리니얼리 이 다른 벡터들의 선형 결합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닌가 아마도. 예. 이렇게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0으로 나눌 수가 없게 되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려면 이것도 0이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나머지도 다 0이고 그것도 0. 예, 예, 인디펜던트 할 때. 예, 리니어리 예,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한 거는 linearly dependent 할 때 예, 이렇다라고 증명한 거 아닌가요? 이게 맞습니다. 예. 한 원소가 다른 원소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될 때 linearly dependent 하다를 증명한 건 아니지 않나요? 그걸 보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CIVI 이게 여기에서 CI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CI가 0이 아니란 말은 지금 리니어리 디펜던트란 말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냐면 이걸 빼고 나머지를 갖다 전부 다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양변을 갖다가 CI분의 1으로 이를 곱해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게 리니어리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돼버린 거죠. 이건 디펜던트하다는 거죠. 리니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linearly dependent 할 때 네. 그때 그 벡터 중에 하나를 다른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를 증명한 거잖아요. 네. 그걸 증명한 거고, 예. 증명한 건데, 예.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정의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에 따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 개수들 C1부터 CK가 다 0이어야만 그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잖아요. 정의상. 예. 근데 이제 저는 이걸 갖다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던 거죠. 리니어 예. 디펜던트 보이기 때문에. 이걸 아니, 0, 그러니까 A면 B다를 증명을 하라고 했는데 B면 A다를 증명한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A면 B, 예, B가 아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저는 이게 A면 B를 증명하라는데 B면 A를 증명했고, 저는 그냥 에, 질문이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 가정을 부정한 거겠죠. 이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정의가 이 개수가 다 0이어야 되는데 나는 이 하나를 갖다가 0이 아니라고 놓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0이 아니라고 놓는 순간 리니얼이 디펜던트니까 정의를 어긋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니얼이 인디펜던트를 부정을 하면서 어 그게 이제 CI는 난지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보인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충분히. 순서상 맞는 네. 것 같은데요. 예, 왜냐면 리니어리 디펜던트가 난지로 벡터라고 했잖아요. 난지로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if가 뭐 난지로를 뒀고 그거를 계속 나갔기 때문에 맞는 것 같은 그 위에 생각이. 문제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양쪽 다도 된다는 거예요. if and 예, only if군요. 예. 양쪽 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좋은 지적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if only if 왼쪽에 하나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오른쪽에 하나 스테이트먼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 is true if only if B is true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먼저 이쪽을 보이고 이쪽 두 개 다 보여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예, 저는 하나만 보이네요. 사실은 예. 양쪽을 다 보여야 돼요. 엄밀하게 하면. 넘어가도 될까요? 예, 예. 그리고 이것도 저는 정의를 가지고 풀었어요. 그러니까 B가 Rn이라는 공간의 सब셋이에요. 이게 셋 오브 벡터 सब셋인데 이 B라는 이 सब셋 안에 0벡터가 들어있으면 이 B가 리니어리 디펜던트라는 걸 보이라는 거예요. 0벡터. 0벡터가 있으면. 그럼 다시 그대로 이제 정의를 썼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B가 Rn의 सब셋이니까 저는 VK까지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 앞에 0벡터가 들어있어요. 0벡터가. 그러면 이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라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썼을 때 그죠? 여기 0벡터예요. 이게 0벡터고 이렇게. 그다음에 그 앞에 이제 코에피션트들이 다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모든 게 0이 돼야 그러니까
이게 다 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0이 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반드시 0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0벡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수가 와도 이게 0이 돼요. 따라서 리니어리 디펜던트라는 거예요. 정의상.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정의를 가지고 증명을 한 건데 사실은 이 문제 가지고 좀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정의상 증명을 하면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양변에다가 그냥 C0 0벡터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0 마이너스 C0 0벡터 하면 이게 캔슬 아웃이 돼서 여기가 결국에 제로만 남기 때문에 이것만 0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정의상 그 다시 증명하는 한 번만, 다시 한 번, 아까 뭐 방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네, 이건 그냥 이제 그 사이드 노트를 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것 때문에 리니어리 디펜던트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0일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예, 예를 들어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양변에다가 이걸 더해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CO 0벡터 이걸 양변에 더해. 그럼 이게 두 개가 캔슬 아웃이 되잖아요. 없고 예. 여기는 그냥 0벡터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이때는 다 0이지 않나? 이런 식이면은 리니어리 디펜던트 인디펜던트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물론 정의에 따른 그 증명 방법은 아니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그 마이너스 CO랑 CO를 묶으면 0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CO를 아, 0이라고 네. 놓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예, 두 반드시 개가 0, 물론 0일 경우도 되긴 되니까. 되긴 근데 되지만 반드시 0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0이 예, 아니어도 성립한다는 것만 예. 보면.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두 개가 리니어리 디펜던트잖아. 이게 예. 마이너스 1을 곱해준 거니까. 음. 이거 두 개가 리니어리 디펜던트가 되는. 근데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 그 정사각행렬에서 네. 가역행렬의 그 동치 명제 중에 음, 하나가 뭐냐면 그게 이제 기하갱 사다리꼴로 바꾸면 음. 바꾸면은 그게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잖아요. 예, 예. 예. 그거는 그 0, 그 행벡터나 열벡터 중에 0벡터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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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 뭔가 해가지고 거기서 0벡터가 하나 나오는 순간에 그거는 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가 될 수가 없고 행들이나 열들이 리니얼리 디펜던트가 되는 순간 가역행리일 수 없다는 거죠. 예, 예, 예. 예,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런 돼. 의미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 예. 지금 B 안에 있는 이 벡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어떤 한 벡터를 다른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가 될까요? 그 경우에 이제 그 어떤 경우냐 이렇게 할 수 있죠. 0벡터는 나머지 벡터들에다가 스칼라를 0을 곱하면 그게 되는 거죠. 0벡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예. 선형 결합. 그리고 예. 어, 0벡터랑 딴 벡터랑 더하면 다 딴 벡터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0벡터 더하기 B2 이러면 B2 나오잖아요. 네, 그 똑같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선형 독립이면. 그렇게 해도 말 될 것 같기도 하다. 그죠? 네. 예, 예. 그러니까 0벡터에다 뭐 W1을 더했더니 W0이 나오니까 W1은 가만 있어봐. 서로 다른 두 벡터의 선형 결합 아닌가? 그러니까 W1이 들어가네. 자기 자신 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기도 하네. 예.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그 벡터 아닌 다른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이 문득 드는데 미아 선생님 말에는 자기 자신도 들어가 버려서 그 경우도 되는지 잘 네, 그러니까 모르겠네. B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들어가니까. 음. 근데 하여튼 맞습니다. 0벡터는 다른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다른 벡터에다가 스칼라 개수들을 다 0을 곱해버리면 0이 나오니까. 예, 음. 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뭐 예, 이건 그 정의상으로는 어긋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정의상으로.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인데 이 Rn이라는 벡터 공간이 있을 때
C라는 सब스페이스가 있고 또 B라는 सब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이어라키 식으로 이게 연결이 된 거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B가 이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면 아니다. 이게 리니어리 디펜던트면 이것도 리니어리 디펜던트다. 그걸 보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RN하고는 상관없이요? RN이 상관없이. 그러니까 सब스페이스 관계만 있으면 돼요. 서브 스페이스는 아니고 그냥 부분 집합인 거 아니에요? 여기서? 꼭 서브 스페이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부분 집합. 예, 예, 예. C와 C가 Rn의 예, 부분 예. 집합이겠지. 여기서 일단 부분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예, 넘어갈게요. 예, 부분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분 집합. 예. 근데 이제 첫 번째 보여야 되는 게 이게 리니어리 디펜던트면 이것도 리니어리 디펜던트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서브셋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B라는 게 벡터 1부터 벡터 K까지 있어요. 예? 그게 B고 그러면 B가 C의 सब셋이잖아요. 그럼 C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B 전체를 포함을 하고 엑스트라로 W K 플러스 1부터 M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K로 끝나고 이제 K 플러스 1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리니어리 디펜던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리니어리 디펜던트 할 거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대로 써보면 되죠. 그러면 B가 리니어리 디펜던트란 말은 그러니까 여기가 B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가 난지로라는 거죠. 그게 디펜던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쓴 게 C거든요. 그러면 C 안엔 당연히 하나는 난지로가 또 있는 거죠. 그죠? 네. 따라서 이게 리니어리 디펜던트면 이것도 리니어리 디펜던트가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면 이것도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인 것을 보여라.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면 이 셋도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다. 그걸 보이란 말이 뭐냐면 이건 그대로 가져왔어요. C가 이렇게 되죠, 지금. 이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란 말은 뭐냐면 C부터 K까지, VK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게 C죠. 다 더했는데 이게 이 전체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란 말을 했죠. 그 뜻은 뭐냐면 C1부터 CM까지 다 0이란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 따라서 B라는 것은 뭐냐면 C1부터 C1 V1부터 C1 CK VK까지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전체가 0이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를 포함을 해서 여기 전체까지 이 코에피션트들이 0이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B만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것도 0인 거죠, 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예. 네. 따라서 이게 이렇게 썼을 때 B를 갖다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했더니 이것도 다 0이에요. 따라서 이것도 리니어리 인디펜던트가 되는 거죠. 네. 뭐 그렇게 증명했어요. 말로 해도 되지 않나요, 이거?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거를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또 이렇게 엄밀하게 해서 증명하는. 근데 보통 이게 증명할 때는 그 정의에 기대서 그걸 이렇게 풀어 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뭐 말로 해도 뭐 되긴 그냥 되겠죠. 말로 잘 설명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 더 분명히 예, 보이니까 예.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